안녕하세요. 천천히 꾸준히 나답게 살아가는 케일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남들의 성공을 보면 내가 더 불안해져. 왜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나아 보이지? 왜 나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낄까? 남들과 비교할수록 내 자신이 초라해져.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타인과의 비교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숨쉬듯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군가와 어울려 지내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을 켜자마자 타인과의 일상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비교에 취약한 일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비교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유용한 마법의 4문장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건데 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바로 인생 전반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내가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되더라고요. 남들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남들이 세운 기준이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자친구와 7년째 연애 중인데요. SNS를 보면 저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은 결혼을 이미 했거나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한두 명씩 생기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결혼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이나 커리어적으로 이루고픈 자아실현을 더 큰 가치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남들 다 하는 그 결혼에 딱히 흔들리지도 매몰되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남들과 상황이 비슷할 뿐 결혼에 포커스 맞춰진 사람과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고수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정확히 알면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좀 더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게 좋아입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진로나 취향에 관해 적용해볼 만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남들이 좋다는 직업, 남들이 좋다는 브랜드 등 마치 이미 정해져 있는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통념들이 저는 되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남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게 꼭 나에게 맞는다는 확신도 맞아야 하는 필요도 없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내 마음 한켠에 품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그것을 꺼내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을 가지면 잠도 제대로 몇 시간 못 자고 친구도 잘 못 만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이 좋고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몸을 던져보면 좋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내 관점, 주관, 가치관에서 답을 찾으면 외부의 흔들림에 영향을 덜 받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안 들릴 정도로 푹 빠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수식어를 붙일 만한 일이 있는지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난 나야 입니다. 한창 제가 자존감이 바닥을 칠 시기가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하든 다 잘해내고 싶은 마음, 의욕은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풀리고 진전이 없으니 자꾸 나의 옆 친구들과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비교의 늪에서 빠지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고 우울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비참함이 들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창피하지만 혼자서 엄청 많이 울었었어요. 그렇게 슬픔 속에서 빠져 있을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봤고 그렇게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최대한 MBTI T처럼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조언을 구해도 T인 친구들에게 하려고 하고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해준 조언들을 종합해보면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제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한 행동들, 생각들, 말들 모두 다 내가 한 거고 나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야.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냥 나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자. 남에게는 너그러우면서 왜 매번 나한테는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었을까? 내가 해온 것들이 마음에 안 들고 그땐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면 좋겠다.
만약 내가 했던 특정 행동, 말이 싫다면 바꾸면 된다. 그러니 너무 나를 비교로 몰아붙이지 말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인정해주는 시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내적으로, 외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시작점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나만 그런 게 아니네입니다. 말 그대로인데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비교에 취약하며 비교를 하고 살아간다는 걸 인정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인간의 진화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비교하는 습관은 우리의 조상들이 사회적 위계나 자원 분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발달한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다들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는 보상과 즐거움에 관련된 역할을 해요. 비교를 통해 자신이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느낄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자연스럽게 더욱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인간이 원래 비교하는 본능적인 동물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나만 비교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비교하고 살아. 하고 마음이 좀 편해지고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거야.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게 좋아. 세 번째는 난 나야. 네 번째는 나만 그런 게 아니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서 나는 어떤 비교를 가장 심하게 하는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적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비교는 어떤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비교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와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걸 보기만 해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더라고요. 끝으로 나만의 비교에서 벗어나는 꿀팁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영상을 통해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나만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일리였습니다.